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처음에 3-4-3이었지만 히샬리송이 중간에 빠지면서 3-5-2로 바뀌었었죠. 여기에서 손흥민은 좌측 톱에 위치하지만 아주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받았다. 대신에 측면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앙에 가담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옆에 있는 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측면으로 빠지는 장면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위치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좌우측 측면은 누가 맞냐? 형태로만 봤을 땐 윙백들이 맞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얘들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좌측에선 페리시치가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문제는 오른쪽이었어요. 토트넘의 우측 윙백은 도어티와 에메르송이 맡고 있는데 이 둘 모두 측면에서의 공격 능력이 별로 좋질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긴 힘들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걸 중미 활용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벤탄쿠르를 이렇게 측면으로 올리면서 얘가 측면 전방을 맡도록 만들었어요. 대신에 도어티한텐 상대적으로 중앙에 들어와서 박스 내부를 직접 타격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호이비는 측면을 페리시치가 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앙으로 가담하는 빈도가 높았어요. 다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최전방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벤탄쿠르하고 호이비가 둘 다 올라가 버리면 뒤에는 비수마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조금 지나치게 공격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호이비는 이들보다 약간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호이비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통 좌측에서 볼이 전개되면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엔 벤탄쿠르가 중앙 지역에 머무르면서 최소한의 중원 숫자 즉 2명의 숫자를 맞추는 식입니다. 이 경우엔 도어티가 측면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밸런스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도어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센터백들과 동일한 라인에 있죠. 그리고 그보다 앞에는 3미들의 모습도 함께 보이는데요. 상대인 에버튼은 전체적으로 일단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 중미들에게 향하는 패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 사실 토트넘이 3중미를 뒀음에도 중앙으로 전개를 하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측면을 활용하는 편이 낫겠죠. 근데 윙백인 도어티의 위치가 지금 여기다. 이건 우측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당장은 없단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 오른쪽 중미인 벤탄쿠르가 이렇게 벌리면서 풀었어요. 이러니까 포메이션상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인 윙백이 내려가 있음에도 토트넘은 측면을 통해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보다 중앙 전방에는 투톱인 케인과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편엔 페리시치가 올라온 상태죠. 마치 벤탄쿠르가 페리시치와 함께 윙어처럼 위치한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벤탄쿠르가 크로스를 올리면서 더욱 앞까지 볼을 투입한다. 그런 식의 전개를 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가게 되면 윙백인 도어티는 뭘 하냐? 벤탄쿠르 대신에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렵고 케인과 벤탄쿠르 사이 즈음으로 침투하면서 박스 내부를 직접 타격하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단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 도어티의 장점에는 더 어울린다는 판단이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번에도 도어티가 아래에서 볼을 잡고 있죠. 그리고 마크맨이 하나 붙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직접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로 벤탄쿠르가 측면 전방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도어티가 자꾸 내려오냐? 그거는 반대편에서 페리시치가 전진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보면 3백이 아니라 마치 4백 같은데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이렇게 측면 뒤쪽의 공간을 맡아주고 있는 셈이죠. 덕분에 페리시치는 도어티처럼 후방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이 항상적으로 전방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4백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측에선 윙백이 한 칸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비워지게 된 우측 전방 공간은 벤탄쿠르가 가서 먹어준다. 이것이 콘테 감독이 3-5-2를 쓸 때 우측 중미에게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그럼 아까와 달리 좌측에서 전개가 이루어질 때 좌측 중미인 호이비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리시치는 도어티와 다르게 측면 전방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호이비가 측면 전방을 먹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 대신에 얘가 손흥민과 페리시치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오른쪽에서 도어티가 하는 역할을 왼쪽에선 호이비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빠진 게 아니라 중앙에 있죠. 볼이 좌측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호이비가 최전방에 합류해도 토트넘은 2명의 중앙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런 구성의 최전방 5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고 케인이 오른쪽으로 더 빠지게 되면 페리시치로부터 올라오는 크로스를 케인과 도허티가 받게 되는 그런 식의 크로스 패턴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됐죠. 우측에서 전개할 때와 좌측에서 전개할 때 중미들의 움직임을 다르게 조정한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전방에 5명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까진 같지만 그 5명의 위치도 좌우측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에서 3-5-2 포메이션으로 나올 때 이 좌우측 중미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